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그 파일을 주고받는 아주 오래된 방식이죠. FTP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저희가 나무위키나 블로그 글, 유튜브 같은 여러 자료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FTP가 도대체 뭔지,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그리고 왜 아직도 가끔 이 기술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 핵심을 좀 확실하게 짚어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우선 FTP, 이게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그러니까 파일 전송 규약 이런 뜻인데요. 이게 무려 1971년에 처음 나왔다고 해요. 정말 오래됐죠. 네, 그렇죠. 거의 인터넷의 시작과 함께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TCP/IP 네트워크, 지금 우리가 쓰는 인터넷 환경에서 컴퓨터끼리 파일을 좀 쉽게 주고받으려고 만든 일종의 규칙, 약속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단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교환하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그래서 작동하려면 파일을 이렇게 딱 보관하고 나눠주는 FTP 서버라는 게 있어야 하고요. 또 거기에 접속해서 파일 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FTP 클라이언트가 필요해요.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하는 프로그램 같은 거죠. 아, 서버와 클라이언트, 그게 기본 구성이군요. 근데 FTP 작동 방식이 약간 독특하다고 들었어요. 채널이 두 개라면서요. 아, 네, 맞아요. 그게 좀 재밌는 부분인데 명령을 주고받는 길, 이걸 제어 채널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21번 포트를 써요. 그리고 실제 파일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길, 데이터 채널이 또 따로 있어요. 이건 20번 포트거나 아니면 다른 임의의 포트를 쓰기도 하고요. 길이 두 개다. 좀 헷갈리는데요. 뭐랄까, 비유하자면 전화 제어 채널로 이 서류 보낼게요 라고 먼저 말을 하고 실제 서류, 데이터는 팩스, 데이터 채널로 보내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까요? 아하, 전화랑 팩스. 네, 좀 감이 오네요. 그리고 이 데이터 길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액티브 모드, 패시브 모드 이렇게 나뉘는데 요즘은 대부분 패시브 모드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패시브요. 왜 그게 더 많이 쓰이죠? 그게 방화벽 때문인데요. 패시브 모드는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여러분 컴퓨터 쪽에서 서버 쪽으로 데이터 연결을 시작하거든요. 이러면 보통 회사나 집에서 쓰는 방화벽 설정 있잖아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는, 그걸 통과하기가 더 수월해요. 액티브는 반대라서 좀 더 복잡해질 수 있고요. 아, 방화벽 문제 때문에 패시브가 대세가 된 거군요. 생각해보면 예전에 한 90년대? 그때 게임 회사들이 데모 버전이나 패치 파일 같은 거 배포할 때 FTP 정말 많이 썼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저도 기억나네요. 지금도 리눅스 배포판이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 있잖아요. 그런 거 여러 사람한테 한꺼번에 배포할 때는 여전히 FTP가 유용하게 쓰이고 있어요. 국내에도 카이스트나 카카오 같은 곳에서 운영하는 그런 공개 미러 서버들이 좋은 예시죠. 그렇군요. 여전히 쓰이는 곳이 있네요. 네. 물론 요즘은 웹사이트에서 바로 다운받거나 아니면 클라우드 스토리지나 메신저로 파일 주고받는 게 훨씬 더 흔하긴 하죠. 그래서 아마 일반 사용자분들한테는 FTP라는 게 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도 사실 요즘은 잘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웹사이트 만드시는 분들, 웹 호스팅이라고 하죠. 서버에 파일 올리고 내려받고 할 때, 또는 특정 서버 관리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직도 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FTP 서버에 접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네. 가장 일반적이고 쉬운 방법은 역시 전용 프로그램을 쓰는 거예요. 파일질러나 WinSCP 같은 프로그램들이 유명하죠. 아, 파일질러 저도 써봤어요. 네, 그 프로그램에 서버 주소, 아이디, 비밀번호, 그리고 포트번호, 아까 말한 21번 같은 거요. 그걸 입력하고 딱 접속하면 마치 내 컴퓨터에 있는 폴더처럼 서버 파일 목록이 쫙 보여요. 그럼 그냥 마우스로 끌어다 놓기, 드래그 앤 드롭으로 파일을 쉽게 올리거나 내려받을 수 있죠. 아주 편리해요. 네, 그게 제일 편하겠네요. 그냥 폴더처럼 쓰면 되니까. 그렇죠. 사실 이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들은 내부적으로는 그 복잡한 FTP 명령어들을 대신 입력해주는 그냥 편리한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좀 전문가분들이나 서버 관리하시는 분들은 예전처럼 명령줄, 커맨드 라인, 그 까만 화면에 직접 명령어를 쳐서 쓰기도 하고요. 아, 명령줄 방식도 있군요. 그리고 예전에는 웹 브라우저 주소창에 FTP. 이렇게 시작하는 주소를 넣어서 접속하기도 했어요. 정말요? 브라우저로도 됐어요?
네. 근데 이건 기능도 좀 제한적이고 주로 다운로드만 가능했고요. 무엇보다 보안 문제가 있어서 요즘엔 거의 안 쓰여요. 크롬이나 엣지 같은 브라우저들도 지원을 중단하는 추세고요. 아, 보안 문제.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해지는 지점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FTP의 가장 큰 약점,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보안이에요. 뭐가 문제인 거죠? 아이디, 비밀번호, 그리고 심지어 주고받는 파일 내용까지 전부 다요. 암호화가 하나도 안 된 그냥 글자, 평문 상태로 네트워크를 막 돌아다녀요. 헉, 그냥 다 보인다고요? 만약에 누군가 중간에서 네트워크 신호를 엿듣고 있다면 이걸 스니핑이라고 하는데요. 아이디, 비밀번호, 파일 내용까지 그냥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와,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그럼 그냥 FTP는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중요한 정보나 민감한 파일을 다룰 때는 절대 그냥 FTP를 쓰시면 안 되고요. 이걸 보완하기 위한 대안들이 나왔어요. 대표적인 게 FTPS, SFTP입니다. FTPS, SFTP. 이름이 비슷하네요. 네, 좀 헷갈릴 수 있는데 FTPS는 기존 FTP에다가 SSL, TLS라는 암호화 기술을 더 씌운 거예요. 보안 채널을 추가한 거죠. 아, FTP의 보안, S를 더한 거군요. 그렇죠. 반면에 SFTP는 SSH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약자인데 이건 SSH라는 원격 접속할 때 쓰는 보안 기술 기반 위에서 파일 전송 기능을 구현한 거예요. 이름은 FTP랑 비슷하지만 사실 기술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프로토콜이라고 봐야 해요. 그럼 FTPS랑 SFTP 중에 뭘 쓰는 게 더 좋은 건가요? 보통은 SFTP를 더 권장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SFTP는 제어 채널, 데이터 채널 구분 없이 그냥 SSH 포트 하나, 주로 22번만 쓰거든요. 방화벽 설정도 더 간편하고요. 그리고 명령이랑 데이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암호화되니까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죠. FTPS는 설정에 따라서 데이터 채널은 암호화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왕이면 SFTP를 쓰는 게 더 안전하고 편리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보안이 조금이라도 중요하다면 그냥 FTP 대신에 꼭 FTPS나 SFTP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FTP는 인터넷 추천기부터 있었던 아주 오래된 파일 전송 규약이지만 결정적으로 보안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 네, 암호화가 안 된다는 거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웹사이트에 파일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좀 민감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할 때는 반드시 그냥 FTP 말고요. 암호화 기능이 추가된 FTPS나 아니면 더 안전한 SFTP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파일 전송 기술은 어떻게 더 발전하게 될까요? 요즘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쓰는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언젠가는 FTP나 SFTP 같은 이런 전통적인 기술들을 완전히 대체하게 될지, 그런 상상이요. 오,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클라우드가 대세이긴 하니까요. 오늘 FTP 기초 탐구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도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